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오늘은 K7 2017년 주행거리 7만 킬로짜리 차량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켜봤고요. 이 차 역시도 저희 고객님이 이번에 낙찰을 받으셨고, K7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50만원 정도는 싸게 사셨을 거예요. K7 신형이 나오면서 지금 구형 K7들이 가격이 아주 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K7을 선택하신 고객님도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K5나 소나타를 타다 보면 왠지 조금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K7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충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K7은 2009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등장을 했고요. 얘 후속 모델은 오피러스 있죠. 오피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러스라고 하면 왠지 오피러스가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등급으로 봤을 때는 오피러스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뭐 K9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K9까지는 조금 오버하는 거고요. 편하게 그냥 오피러스의 후속 정도라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자동 6단 미션이나 8단 미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엔진 같은 경우는 2.2 디젤을 쓰고 있고요, 3.3 람다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차는 디젤이에요. 이 정도 크기에 2.2 디젤 엔진을 채용했다라고 하면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아주 힘이 그냥 넘치고요, 연비 또한 죽여요. 그러니까 이 고객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인 거예요. 경매로 샀지, 또 디젤 사서 연비 죽이지. 또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옵션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옵션을 해놨기 때문에 딱 보고 야, 느낌 좋은데? 라고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이 K7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연료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LPG 차량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LPG 차량 같은 경우는 힘이 약간 없긴 하지만 이 정도 엔진에서 사용하는 요즘 나오는 LPG, 옛날에 그 LPG 차량이 아니에요. 지금은 LPI 엔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차량은 올류 K7이고 2016년도에 최초로 생산을 해서 2019년까지 이 모델로 계속 가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 신형 K7이 나왔죠. 주행등이 이렇게 Z자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라이트 자체도 이렇게 하나하나 룸을 만들어서 디자이너블하게 예쁘게 형상을 해줬고요. 올류 세렌 때처럼 안개등 역시도 지금 4개로 이렇게 나눠서 각자 이렇게 등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앞에 라지에이터 그릴 역시도 이 호랑이 뭐 코레나 머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잘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이 올류 K7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초고장력 강판을 기존 대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기아가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나름대로 이 K7이 포지션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랜저를 잡아야 되는데, 그랜저를 잡기에는 그랜저의 명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몸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이제 고장력 강판을 쓴다든가 자체 안정성을 좀 더 많이 고려한다든가 스피커 시스템을 보완을 한다든가 옵션을 좀 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랜저와 경쟁하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뭐 워낙 그랜저가 인기가 많고 대중성이 있는 차량이라서 거기에 비하면 많이 처지는 케이스긴 해요. 하지만 가성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기아의 K7을 추천하는 바이고요. 역시나 이 K7 윗단계인 K9 역시도 저는 동급 차량으로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좀 더 K9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은 차량이에요. 그만큼 기아가 현대 그늘에 약간 가려서 제대로 자기의 진가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현명한 저희 구독자들은 그 진가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랜저가 아닌 K7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 새 차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랜저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중고차를 산다라고 하면 K7을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K7은 그만큼 가격도 쌀 뿐더러 자동차 단가율 역시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그랜저나 그 동급 차량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뭐 그러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르노 삼성이나 GM급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걔네들은 부속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동급 차량을 찾게 되면 부담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 워낙 대중적이기 때문에 부속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고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바로 K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솔직히 요즘 워낙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서 딱 느낌이 야 죽인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하지만 중형차를 타시는 고객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K7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운전석 문을 딱 열었을 때 드는 느낌이 고급차 맞구나, 그냥 중형차는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신경을 이제 색상이나 이런 인테리어 조화나 이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죽 시트 역시도 상태가 좋고요.
역시나 가죽 시트 옆면은 레자식으로 돼 있고 이제 가운데만 가죽을 사용한 것 같아요. 요건 오리지널 가죽은 아니네. 딱 들어갔을 때 가죽 시트가 오리지널 가죽은 아니다 라고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딱 봤을 때 오리지널 가죽인지 레자 가죽인지 모를 정도로 얘는 가죽 상태가 좋습니다. 디젤 차량이고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멍 버튼이 몇 개 이렇게 있고요. 뭐 요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크롬이랑 우드그레인이랑 같이 조화가 돼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네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면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지만 가운데 디지털로 갖가지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야, 이건 주행거리 7만인데도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이 핸들이나 이런 데 보면 사용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새 차 느낌으로 타고 다닐 수 있고요. 대시보드 역시도 확실히 이제 중형급이랑 준중형급이랑 확실히 틀리긴 하네요. 보니까 뭐 대형차는 아니라서 어떤 그런 대형차의 맛은 없는데, 야, 여기 디자인 이런 데 봐봐요.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운전 조수석 그 의자랑 가운데 산타페시아든 센타페시아든, 센타에서 센타페시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어서 산타 뭐 페시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센타페시아 쪽을 쭉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가지런하게 돼 있습니다. 요 시동 버튼 같은 경우도 은색으로 돼서 굉장히 이쁘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는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너무 노티나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이걸 계속 추구하시더라고요. 물론 보기에는 되게 편하죠. 딱 보는 순간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안쪽에도 전부 다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하이그로시나 이런 데 기스들 없고, 보통 중고차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가 생각보다 이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데들이 기스가 자글자글 하거든요. 이런 게 없고요. 여기도 뭐가 다 들어가 있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주차 브레이크, 오토 스탑 들어가 있고, 온열 시트, 그리고 냉풍 시트, 무슨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뒤에 커튼까지. 커튼이 또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준중형이냐, 신경을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여러분들 이 기아봉 밑에 기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기아봉 밑에 기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버튼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K7이든 K9은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이 기아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기아가 굉장히 디자인도 잘 만들었고 굉장히 멋스러워요. 기아가 왠지 항공기를 조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기아 모드더라고요. 확실히 핸들은 내가 보기엔 이 메주 덩어리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보다는 약간 3포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이쁜 것 같아요. 또 크롬을 써서 나름대로 디자인이 너무 오버스럽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고 굉장히 이쁘고 깨끗해요. 이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차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썬루프를 열어보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작동을 잘하나 볼게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쭉 작동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이 부분에다가 기름칠을 안 하게 되면 썬루프가 약간 움직임이 둔하죠. 그렇게 둔하면 기름칠만 몇 방 해주면 되고요. 이거 돈 얼마 받지도 않아요. 썬루프 관리하실 때 그쪽 부분만 관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움직입니다. 야,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이런 게 생기고 좋네요.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소음이 약간 시끄럽긴 해요. 시끄럽긴 하고, 뒤에 저렇게 멋스럽게 커튼 차양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승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 위에 머리가 들어가는 저 부분이 약간 공간이 패여져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확실히 중형차보다는 넓긴 해요. 여기 공간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편하게 앉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 뒤에 팔걸이 좀 더 멋스러운 단어가 없을까 싶은데, 이 팔걸이도 그냥 일반적인 팔걸이 느낌은 안 나고 약간 고급차 느낌이 많이 나고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진짜 팍팍팍 느껴집니다. 디젤 차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끄러울 줄 아는데, 약간 SUV 같은 느낌 정도? 약간 조용한 SUV 이 정도의 느낌이랑 진동은 오네요. 와, 이거 LF랑 K5랑은 확실히 느낌이 틀려요.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느껴져요. 막막 느껴져요. 엄청 많이 느껴져요. 야, 커튼이 들어있어요. 커튼, 이게 고급차는 또 필수 아니겠습니까? 커튼이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처럼 돼 있고요.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공간이 거의 조수석 사이즈 나올 정도로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넓고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팔걸이에 여러가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뒤에 트렁크랑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서 트렁크와 소통의 창을 쪽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가죽 시트는 그렇게 고급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 가죽 그 레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야무지고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때려보면 굉장히 야무지고 탄탄하게 돼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좀 아쉽네. 가죽이 이게 오리지널 가죽이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정말 뒤에 공간은 정말 많아요. 뒤에 엉덩이가 저렇게 쑥 들어가게끔 해서 최대한 편하게 잡아줬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K5 정도네요. K7이라고 해서 뭐 그거보다 넓거나 이러지 않은데 약간 넓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엄청 많이 넓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아요. 요즘 다 오토 트렁크로 나와 있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후방 카메라 이 렌즈 부분을 잘 닦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약간 뿌옇게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깔끔하거나 깨끗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건 아셔야 되고요. 이 정도의 무게를 움직일 엔진으로 봤을 때 2.2 디젤이면 충분하고 뭐 남아요. 남아. 누구한테 줘도 돼. 이 K7 차량 같은 경우는 승용 디젤이에요. 승용 디젤 차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디젤 차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연료 필터입니다. 연료 필터를 제일 먼저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돈을 버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엔진 상태를 봐야 되는데, 뭐 인젝터니 동화샤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실 거고요. 안에 보시게 되면 차가 이렇게 약간 떨어요. 떠는데 가끔가다 이 플라스틱 커버가 제대로 안 껴져서 떠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떠는 경우는 왜 떠는지에 좀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엔진 상태는 좋아요. 딱히 어디 잡소리가 있거나 벨트가 오래됐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오일캡이나 이런데 일반인들이 열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오일캡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도 좋고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오일 게이지 역시도 이렇게 뽑아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딱히 잡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얘 필터가 엄청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뜯고 요걸 뜯고 요걸 뜯어야 이 겁니다. 반드시 갈아주셔야 돼요. 디젤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의 경우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필터보다 더 중요한 게 연료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 필터는 자주 안 갈아도 돼요. 막말로 한 4만에 한 번씩 가셔도 됩니다. 아마 매뉴얼에는 2만에 한 번 갈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4만에 한 번 정도는 연료 필터는 반드시 가시고요. 요번에 설 명절 끝나시고 디젤 타시는 분들은 내가 연료 필터 언제 갈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연료 필터만 한번 교체하시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헤이메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K7 생각보다 차 정말 괜찮아요. 특히 구형 같은 경우는 신형 나오면서 가격이 완전 개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으로 실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K7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헤이메인이었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